네, 오늘 매일경제TV가 제7회 개국 포럼을 개최합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주제로 개국 포럼이 열리게 되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송담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로 이제 매일경제TV가 제7회 개국 포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어떤 주제로 열리게 되나요? 네, 먼저 미생물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2019년 혁신성장 포럼의 주제, 바로 우리 몸 안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미생물은 몸 안의 세포 수보다 2배 이상, 유전자 수보다는 무려 100배 이상 많은데요. 이 인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을 뜻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요즘 산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생물 숫자와 종류에 따라서 신진대사가 달라지고 소화 능력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내 신산업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매일경제TV는 이번 2019년 혁신성장 포럼을 통해서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를 주목하고 이와 관련해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과거 국내 바이오 산업이 그동안 성장 기회를 놓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신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정부와 기업에게 이 모멘텀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셨다시피 이번 매일경제TV 제7회 개국 포럼은 제2의 지놈으로 불리며 글로벌 바이오 산업에서 주목을 받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향후 전망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건강혁명 프로젝트 마이크로바이옴이 온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강점과 경쟁력을 토대로 그에 대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 매일경제TV 제7회 이 개국 포럼이 진행이 되는데 그 현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매일경제TV 개국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일경제TV는 정확한 시장 분석과 한 발 앞선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대표 경제 채널로 성장해 왔습니다. 매년 이렇게 개국 포럼을 열면서 이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올해는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목걸이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성장 가능성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 국내 바이오 산업이 성장 기회를 놓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이 한국 정부와 기업에게 이 새로운 모멘텀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회 매일경제TV 개국 포럼 건강혁명 프로젝트 마이크로바이옴이 온다. 그 화려한 막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방송의 아이콘 매일경제TV는 지난 7년간 한 발 앞선 정보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경제 채널로 도약했습니다. 올바른 투자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깊이 있는 정보, 국내외 산업 금융의 핵심을 풀어내는 살아있는 경제 뉴스. 이러한 메이크 날리지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동안 매일경제TV는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깊이 있게 제시해왔습니다. 제1회 우리 금융과 자본시장에 나아갈 길, 제2회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 제3회 K푸드가 미래다, 제4회 제2의 차이나 드림, 제5회 빅데이터 4.0, 제6회 새로 그리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또 하나의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건강혁명 프로젝트 마이크로바이옴이 온다. 인체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를 뜻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제2의 개념으로 불리며 의료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질병 치료는 물론 100세 시대를 앞당길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또 의학을 비롯해 건강, 식품, 환경, 보건, 기후변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총화가 될 마이크로바이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가능성을 진단하고 산업화 전략과 정책적 제언을 펼칩니다. 행복한 미래를 그릴 바로 그 무대, 지금 공개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대환 매경 미디어그룹 회장 오셨습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오셨습니다. 다음번 회기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오늘 주제에 더욱 관심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함께하십니다. 네, 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오셨습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참석하셨습니다.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셨습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함께하십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오셨습니다. 네, 최근 선임되시고 첫 번째 자리로 매일경제TV 포럼에 발걸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매경 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 모시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번 주가 행사가 많습니다. 오늘은 6.25를 기념하는 날이고 또 한반도를 둘러싸고 외교, 안보, 경제 여러 가지 뉴스가 많습니다. 또 이번 주말에는 오사카에서 G20 회의가 열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판문점을 방문한다고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국회의원 여기 와 계시지만은 아직 국회가 오픈이 안 돼가지고 많은 그 사항들이 펜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이러한 문제들이 술술 잘 풀려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다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강혁명과 바이오 세계의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매일경제TV는 개국 7주년을 맞이했고 그 MBN 채널하고는 좀 다릅니다. MBN은 종합 종편 채널이고 매일경제TV는 경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사실 개국 7주년이라고 하지만은 탄생하기는 한 26년 전에 탄생을 해서 해오다가 또 MBN만 하면 됐지 왜 또 경제까지 하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금 문을 닫았다가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요즘 정부가 그 바이오 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해서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바이오 헬스 혁신 전략에 따지면 현재 2조 6천억 원인 바이오 헬스 R&D 예산이 2025년부터는 연 4조 원으로 늘어난다는 그런 보고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또 인천 송도를 세계 인류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동력이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바이옴, 약간 생소한 단어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비만과 아토피, 각종 암, 또 치매 등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 컨퍼런스인 바이오 USA, 여기에서는 별도 세션이 마련될 만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라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은 의료식품 분야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IoT라는 낯선 용어가 지금 IT 분야에 상식이 되기까지 불과 몇 년이 안 걸렸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도 그 폭발적 그 변곡점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간요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체하면은 어머니가 손을 따준다든가, 또 감기에 걸리면 소금물로 목을 헹구고, 또 쑥이라는 가지고서 쑥을 가지고 뜸을 뜬다든가, 이런 그 우리나라의 민간요법과 한의학이 축적된 지식의 노하우가 앞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와 산업의 화에 큰 자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은 특정 산업의 발전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위한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른 아침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개국 포럼을 앞두고 매일경제TV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동현 교수팀은 국내외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의 현황을 비교 분석해 우리 바이오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함께 벌여왔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포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7회 매일경제TV 개국 포럼 건강혁명 프로젝트 마이크로바이옴이 온다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듣겠습니다. 발표는 이번 연구를 총괄한 김동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와 김영현 메디톡스 박사가 하겠습니다. 흔히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말 아실 겁니다. 평소에 흔하던 것도 막상 급하게 쓰려면 없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의보감에 흰 개의 똥을 약에 사용한 예가 진짜 기술되어 있습니다. 과연 실체가 있는 걸까요? 먼저 비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 비만과 관련해 의료나 간병, 교통비 등의 손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살이 찌고 누구는 왜 안 찔까요? 아마 음식과 유전적 기질이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한 가지 사실, 바로 몸속에 존재하는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또 다른 원인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실험 결과를 보여드릴까요? 날씬한 사람과 뚱뚱한 사람의 대변을 세균이 전혀 없는 곳에서 자라던 무균 생쥐에 먹여봤습니다. 이럴 경우 대변 속에 있는 미생물이 생쥐의 장에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어 수개월을 일반 사료를 먹여서 키웠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놀랍게도 마른 사람의 대변을 받은 쥐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뚱뚱해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유전적 배경에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 체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대체 무엇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주위에 흔히 보이는 산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은 하나의 봉우리지만 자세히 보면 나무도 있고 풀과 꽃 그리고 곤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생태계, 바로 숲이죠. 그럼 이번에는 산을 사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사람의 피부와 위장관에는 세균과 바이러스, 그리고 곰팡이와 기생충 같은 미생물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생태계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더 쉬운 예로 숫자 몇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 30조 대 39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숫자 1은 한 사람이고요. 30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입니다. 마지막으로 39조는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숫자입니다. 우리 몸에는 사람 세포 수보다 훨씬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숫자는 1대 5천입니다. 사람은 한 종이지만 우리 사람의 몸에는 5천여 조 정도 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람의 몸속에는 미생물들이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고 살고 있다는 뜻이죠. 끝으로 70대 2입니다. 놀랍게도 성인 70kg에는 약 2kg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엄청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선 음식물을 분해하고 비타민을 합성해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장내 상피세포의 결합을 강화하고 면역 시스템을 훈련시키거나 병원균 침투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앞서 비만의 사례를 들었지만 최근에는 뇌와 심장, 폐, 간질환과 당뇨, 암이나 임시에 관련하는 등 여러 장기의 기능이나 질병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 놀라운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죠. 자, 왼쪽은 레인맨, 오른쪽은 증인이란 영화입니다. 이들 영화에서 더스틴 호프만과 김양기 씨가 맡은 배역이 자폐증 환자인데요. 이들은 사회성이 없고 나홀로 세계에 집착하는 정신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인 뇌 문제나 신경 전달 이상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설사나 변비와 같은 위장관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위장관 장애를 치료하려고 대변을 이식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폐증 증세가 호전된 것입니다. 이는 뇌질환인 자폐증이 위장과 관련이 있고 마이크로바이옴 조절을 통해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잠깐 대변 이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먼저 유익균이 많은 건강한 대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다음 이들을 알약이나 액상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이후 알약으로 먹이거나 혹은 식도 혹은 대장 내시경으로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통째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대변 효과와 관련된 연구가 많지만 올해 4월에 나온 연구 결과에 주목해보죠. 바로 분변 세균총 이식으로 자폐 증상이 45% 줄었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근거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대변 이식을 자폐증 치료 방법으로 승인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여기 두 분은 우리 몸속 면역세포가 왜 암세포를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연구로 지난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면역력을 키워 암을 없애는 면역 항암제가 개발됐고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내면서 산업적으로도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암제는 극적 효과를 내는 사람의 비율이 10명 중에 2명도 안 됩니다. 이처럼 항암 효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연구자들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관련한 연구 결과 한 가지인데요. 먼저 면역 항암제 치료가 잘 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대변을 무균생지에 투입합니다. 이어 암세포를 넣어 종양을 발생시키고 동일한 항암제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과를 보시면 치료가 잘 되는 분의 대변을 받은 생쥐는 효과가 좋고 반대인 경우는 암덩어리가 커졌습니다. 이는 몸 안의 마이크로바이옴이 항암제 효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엔 CDPC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종종 항생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CDPC라는 세균이 하나의 원인입니다.
이 세균은 장에 공생하면서 평소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생제 사용 시 다른 세균들이 줄어드는 틈을 타 C. difficile이 과도하게 증식되면서 심각한 염증을 유발합니다. 미국의 경우 C. difficile 감염 환자가 매년 50만 명이 발생합니다. 항생제가 잘 듣지 않고 재발률이 높다는 것이 골칫거리죠. 그런데 치료가 어려운 C. difficile 감염이 대변을 이식했을 경우 재발률이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됐습니다. 이러한 효과 덕분에 미 식품의약국에서는 재발성 C. difficile 감염을 현재까지 유일한 대변 이식 치료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산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크게 기능성 제품과 진단 및 분석 서비스, 그리고 치료제 개발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프리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죠. 유익균 그 자체인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2019년 602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76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는 2023년에는 19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 시장은 다소 포화 상태입니다. 진입 장벽 또한 낮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 세계는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진단과 분석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여러 질환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보다 빠르고 저렴한 분석이 가능해진다면 우리 건강검진을 할 때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항목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치료제 개발 분야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전 세계는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2024년까지는 연간 131%의 성장에 힘입어 약 10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 주요 나라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경우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정상인을 대상으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임산부나 신생아 그리고 제2형 당뇨병과 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미국의 두 대통령이 보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후속 과제로 내셔널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라는 주제로 1억 2천만 불을 투입하였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의 극대화를 위하여 범부처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글로벌 스타트업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이들 회사들 중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유니콘으로 성장하여 우리를 놀래킬 것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국가별로는 세레스, 리바이오틱스, 베단타와 같은 가장 많은 스타 기업들이 미국에 몰려 있고 진행 상황 또한 가장 빠른 편입니다. 이에 디질세라 유럽에서도 호디파마와 엔테롬 그리고 옥스테라와 같은 회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또한 개발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들 회사는 앞서 보여드린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스타트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혁신 신약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회사들이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이들 치료제가 시장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다행히 우리나라도 진단 서비스나 치료제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노맥 컴퍼니는 항암 치료제로 임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셀바이오텍과 고바이오랩은 각각 대장암과 대사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항암 치료제와 면역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첫랩은 진단 분석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이렇듯 우리 업체들도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에 주목해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지구촌은 지역마다 인종이나 식습관, 자연환경, 언어 등이 다릅니다. 이 그림은 지역별로 사람의 장에 가장 많은 미생물을 표시한 것입니다. 지역마다 마이크로바이옴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국인은 고유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있고 우리의 건강한 삶에 그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토부리와 같은 개념을 활용하면 우리 산업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왼쪽은 프리바이오틱스를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카페고요. 오른쪽은 빅데이터로 부작용은 낮추고 효과는 높이는 맞춤형 의약품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자신의 마이크로바이옴 정보를 파악해 카페에 가서 부족한 유익균을 사 먹거나 병원에 가서는 맞춤형 치료제를 처방받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이번엔 구체적인 한 가지 산업의 예를 들어보죠. 제대열 시장은 일부 질환에 대비해 탯줄 속 제대열을 미리 보관하자라는 개념이 확산되면서 성장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제대열보다 더 많은 질환들의 치료에 사용될 것이고,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보관하자라는 산업은 그 이상으로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주제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우리의 역량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존 의약품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시밀러만큼은 초기부터 잘 준비한 셀트리온이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죠. 마이크로바이옴도 초기 단계인 만큼 치밀하게 대응하면 제2의 셀트리온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총 4가지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정부의 더 많은 투자입니다. 사실 우리 정부도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액수와 지원 연수는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 핵심 시설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미국과 한국의 무균동물실 개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얼핏 보아도 두 나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세대와 포스텍에서 무균동물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있던 포스텍의 무균 연구실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이 튼튼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앞서 보여드린 무균동물실과 같은 핵심 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마이크로바이옴을 산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필히 확보해야 됩니다. 미 국립보건원과 식품의약국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안정성 확보와 치료제 인허가를 위하여 산업계 지침을 마련하였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치료제 인허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제적인 노력이 무척 반갑고요. 어서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발벗고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 미국에서 대변 이식을 받은 환자가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대변 이식 전에 유해균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일은 미국도 지침은 마련하였지만
아직까지 표준화된 시행 규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말이 있죠. 프로젝트 진행 도중 일부 부작용 사례나 안 좋은 기억이 있다고 해서 바이오 연구 자체를 훼손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더 안전하고 더 신뢰성 있게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정교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겠습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표준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표준과학연구원 같은 곳에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국제 기준에 맞춰 표준화하고 장기이식을 관리하는 질병관리본부는 치료제 사용에 관련한 프로토콜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증제까지 도입한다면 제품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잘 준비한다면 우리도 선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유기적 제도를 운영하면 우리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토부리 마이크로바이옴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유의 미생물을 보관하고 공유하는 신토부리 뱅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대한적십자사에서 혈액을 관리하는 것처럼 국가가 대변은행을 개설해 표준화된 관리와 이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기에 한국인 대변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서 빅데이터를 함께 구축해 봅시다. 이는 우리가 세계적인 치료제를 내놓을 수 있는 과학적인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범부처 노력을 하듯이 미래의 먹거리로 키우려면 효율적인 방향 제시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로 범부처 실무특위 도입을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다시 처음에 보여드린 화면입니다. 고정관념을 벗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가능합니다. 좀 더 유연한 사고가 새로운 발견, 나아가 미래 산업을 일구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엔 강평을 듣는 순서입니다. 강평에는 차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신 김세연 의원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매일경제TV 개국 7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이 개국 기념 포럼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듣게 되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님 그리고 서정희 대표님 비롯한 매일경제TV 임직원 여러분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상식 파괴라는 이 화두가 던져진 만큼 아침 식사 전에 이렇게 대변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인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그런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성장 동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우려를 이 경제 공동체 차원에서 다들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 지평을 열게 해주는 그런 가능성을 오늘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국회가 잘 안 열리고 있지만 열리는 대로 좀 더 우리 새로운 산업이 잘 발전할 수 있는데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시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제7회 개국 포럼 그 현장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건강혁명 프로젝트 마이크로 바이옴이 온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 송담 아나운서와 나눠보겠습니다. 포럼의 키워드가 마이크로 바이옴이었습니다. 네.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뭐 이 마이크로 바이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유익한 균, 그리고 또 해로운 균이 예상되는 그 원리,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실제적인 질병의 연관성을 좀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은 물론이고요. 이를 통해서 불치병 치료병에도 현재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바이옴의 확장성은 의학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미 건강, 식품, 의학, 그리고 환경, 보건, 기후변화 등 광범위한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유산균 식자재를 콘셉트로 한 분식 브랜드가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피부에 좋은 미생물을 배양해서 화장품으로도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 장관 등 굴지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세계 경제 발전에 대해 의논하는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 마이크로 바이옴을 미래를 바꿀 10대 신기술로 꼽기도 했습니다. 네, 이 마이크로 바이옴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의 지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정부의 지원 정책들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맞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이 산업이 크기가 힘들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마이크로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발효식품을 먹으면서 습득한 미생물 배양 노하우가 있습니다. 산업 역량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정부는 마이크로 바이옴을 미래 의료기술을 선도할 원천 기술로 꼽고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은 물론이고요. 5년 동안 2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이크로 바이옴은 성장성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 바이옴 이 연구를 통해서 원천 기술 확보는 이제 고부가 가치 창출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매일경제TV가 제7회 개국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2의 지놈으로 불리며 글로벌 바이오 산업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향후 전망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송다음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